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코스피 지수가 40% 정도 빠지면서 1920선을 내주고 있는데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엔화 약세된 우려까지 시장 더 억누르고 있는 재료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뿐 아니라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줄줄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자세히 정리해보고 대응 전략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죠.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닷새째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더욱더 확대돼 결국 지수는 1920선마저 붕괴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 가운데 전일 현대기아차 리콜 사태로 인해 급락세를 보였던 자동차주 주가, 오늘은 엔화 약세 우려감에 또다시 급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코스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대의 내림세 보이며 1919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쪽에서 3,900억 원의 이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는 추가적으로 하락 압력 강하게 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오전장에서 하락 반전됐습니다. 결국 550선이 붕괴가 되고 말았는데요. 오후장 들어선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72% 낙폭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545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38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는 오늘 매도 물량 강하게 출하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발 리스크가 여전히 산재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급락세를 보이자 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강하게 받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환율은 4원 10전에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27원 90전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50만 원 선이 붕괴된 모습인데요. 149만 8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급락세입니다. 이 전일 현대기아차 리콜 사태에 더불어 엔화 약세까지 겹치며 내림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5%대의 급락세 보이며 19만 6,500원에 이어서 기아차 역시 5%대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 2%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28,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한국전력 역시 2%대의 하락 흐름, 신한지주가 2%대의 내림폭 보이며 현재 38,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시총 상위 12위 중에서는 SK텔레콤만이 현재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대의 오름세 보이며 18만 8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1%대의 조정 흐름입니다. 5만 1,1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2%대 낙폭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인데요. 현재 2만 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가 3%대의 내림세 보이며 2만 9,3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CJ ENM이 2%대의 낙폭입니다. 현재 35,2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반면 GS홈 쇼핑은 2%대의 상승 흐름, CJN이 강보합권, 파트로는 1%대의 상승세 보이며 29,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현대기아차의 리콜 사태로 급락세를 보였던 자동차주 주가가 오늘은 일본의 엔화 약세 우려감에 동반 하락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5%대의 내림세입니다. 19만 6,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기아차 낙폭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6%대의 내림세 보이며 5만 100원에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5%대의 하락 흐름, 만도 역시 6%대의 급락세입니다. 현재 9만 7,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조선주 주가가 이 부진한 실적 전망에 동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19만 6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배우 조선해양 역시 1%대의 하락 흐름, 한진중공업이 2%대의 내림세 보이며 현재 7,82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TX 조선해양이 10%대의 급락세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스마트폰 부품주 주가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호조로 이 부품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투자 심리가 오늘 완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탑스가 3%대의 강세 보이며 28,500원에 와이솔 역시 3%대의 강세입니다. 이어서 캠시스가 3%대의 오름세 보이며 3,23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전자결제주 주가가 이 전자결제 시장 성장 기대감에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혼조 양상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단할인 4%대의 강세 보이며 12,850원에 KG 모빌리언스는 5%대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인포뱅크와 KG 이니시스의 경우 이 차익 실현 매물의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백신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조류 독감으로 2명이 사망한 가운데 백신주 주가가 연일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55,85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글벳의 경우 전일에 이어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제일바이오 역시 상한가 이어지면서 2,46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SBI 모기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내 증시 상장사 가운데는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10%대의 오름세 보이며 주당 1,200원 올라 12,7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1920선도 내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 줄줄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박스권 하단도 현재 붕괴가 된 상태인데 오늘장 특징 정리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북 리스크에다가 또 일본에서의 어제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에 따라서 민감주들의 상당한 그런 하락의 압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좀 충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1917포인트까지도 시가상으로 벌써 1950을 이탈되면서 시작이 됐죠. 어제 장중에 좀 회복을 시켜줬지만 그 부분을 고스란히 다시 좀 반납을 하면서 지금 장중 2%가 넘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지금 현재 4천억대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 환율 같은 경우도 1127원으로 해서 계속 고가를 형성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엔달러가 다시 97엔까지 지금 96엔, 97엔까지도 다시 상승을 하면서 엔저에 대한 지속 부분이 지속이 될 거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자동차주를 주로 해서 시장에 하락의 압력을 더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쪽의 종목을 민감주 위주의 그러한 편입을 한 투자자들이라면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은데요. 조금 차근차근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900억대 거의 1,000억 가까운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투신이나 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에 기관이 상당한 매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빠른 복원력을 좀 보여줬고요. 전일에 550포인트가 이탈이 됐다가 기관의 매수가 한 1,300억대 매수 강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매수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세가 상당히 좀 코스닥에서 나왔던 부분이 특징적이었었는데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장중에 그동안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상당 부분 좀 속도 조절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가격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어제 장중에 그러한 큰 폭의 조정을 보여주면서 가격 조정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일부 좀 덜어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전일의 기관의 매수라든가 현재도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합니다만 그 물량 부분 다 그 수량 이상의 금액 이상의 매수를 기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 코스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의 그런 업종의 그러한 수급을 좀 보면 외인들이 현재 지금 운수 장비를 집중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좀 오늘 거셉니다. 전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0만 원 이탈이 됐고 기아차도 지금 5만 원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그래도 견조하던 부품주 중에서 현대모비스도
5%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 자동차 sektor들이 상당히 좀 시장 하락에 지금 주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리콜 사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엔화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저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지속되는 부분, 엔저가 더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 IT 쪽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북 리스크와 일본에 대한 부분, 일본 증시는 지금 상당히 좀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크게는 지금 결국에 이제 중요한 주는이 환율이겠죠. 대북 리스크에 의해서 국내 환율도 상승을 하게 되고 일본의 그러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엔저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환율의 문제를 위해서 외인들의 매수는 현재 우리 증시로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인들의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전략적인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감주, 이를테면 화학주라든가 이런 쪽을 만약에 비중이 많은 투자자들이라면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반등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상승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기에는 시장이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을 오늘 보면 일단 자동차 쪽에 상당히 하락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쪽이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종목별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음식료라든가 홈쇼핑 관련주들, GS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통신주, 그리고 엔터 모바일 전자결제 섹터에서는 오늘 초반에는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 쪽도 좀 괜찮았었는데요. 전자결제주만이 그런 반등을 좀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 기아차라든가 제약주 중에서는 한미약품 상승을 좀 유지를 좀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GS 홈쇼핑, SK텔레콤 전자결제주 중에서는 오랜만에 다날이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이고요. 현재 지금 그러면 우리 가장 전략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1950 이탈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은 한 30% 정도는 유지를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저점이 딱 어디다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등은 주게 될 겁니다. 시장의 주식 시장의 특성상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은 주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당연히 민감주들의 반등이 주어지게 되겠죠. 다음 주 정도 시장에서 반등이 나타난다면 최근에 많이 빠진 그런 민감주들의 반등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일정 비중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상관이 없겠으나 많은 비중은 그쪽에 만약에 다 치중이 돼 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의 종목을 제외하고 그런 쪽이 아닌 코스피 쪽에 민감주 쪽에만 완전히 치중이 돼 있다. 이러신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 그런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조금 코스피 쪽의 시장은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1950 이탈됐기 때문에 그런 현금 비중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쪽에서의 그러한 기관의 현재 수급을 보자면 특히나 전일의 그러한 수급을 보자면 상당히 그런 이례적인 매수세를 보자면 코스닥 쪽은 당분간에 이러한 강세 혹은 견조한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종목별로의 그러한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코스닥 쪽 종목을 접근하실 때에도 IT 부품 쪽이 너무 좋지만 계속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당연히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 보유자들의 여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잘 선별을 해서 현 구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엔터주라든가 그리고 모바일 게임 섹터라든가 여전히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이런 섹터들 이런 쪽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자결제주도 오늘 좀 반등을 줬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종목 쪽별로 좀 접근이 가능하고 코스피 쪽에서는 민감주 쪽에서는 IT를 제외한 섹터들은 조금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관련한 쪽, 음식료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더 코스피 쪽에서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민감주들의 반등은 주게 될 테지만 그러한 반등의 흐름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시장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민감주로 접근할 때는 이제는 다시 한번 저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기 민감주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줄여야 한다. 저점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현금 30% 유지하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양산 지점으로 가서 우형우 대리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40% 이상 빠지면서 불안감 느낀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요?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네. 어제 전일도 많이 빠졌고 오늘도 많이 빠지면서
걱정감이 많으신데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개별 종목에 대한 문의가 좀 많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 쪽에 좀 담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으셔서 네. 코스닥 쪽에 문의 종목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가장 많이 문의가 있었던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2주 전에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수익률이 조금 흐름은 괜찮은 분위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신규 출시될 게임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5일 상간으로 기관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흐름을 계속 견조하게 움직였는데요. 오늘만 보더라도 5% 정도 조정을 받다가 지금은 거의 한 1%대로 다시 되돌려놓는 그런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54,000원 정도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게 되면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49,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1,1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에 대한 문의가 더 많았다. 오늘 컴투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새로운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RF텍입니다. 네. 3월달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추천이 나왔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용 충전기와 안테나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매출의 80%가량이 충전기 사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삼성전자의 내 점유율이 35%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갤럭시4의 무선 충전이 기본 사양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주가는 3월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무선 충전 시장의 잠재성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 정도면 충분히 매수 시점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신규 모델의 무선 충전 장치가 기본 사양으로 채택될 경우 동사의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실적 한번 리뷰해 드리자고 하면 전년 대비 매출액은 20% 그리고 영업이익은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올해 PER로 보시면 6배에서 7배 정도 사이에 되는 주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16,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2만 원 기점에서 한번 시세 수익이 나시면 한번 정리해 주시고 2만 원 다시 또 넘게 돼 버리면 또 홀딩 해 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RF텍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가 4년 8개월 만에 1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과감한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일본은행은 시중 화폐 공급량을 2년 안에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의 금융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습니다. ECB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지금까지 0.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ECB 총재는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내면서 금리 인하 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북한 리스크가 커지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강력하고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북한 리스크가 확대되면 관계기관 24시간 점검체계를 적극 운영하고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강력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8조 7천억 원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잠정 실적은 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7.24%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4.8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1.58%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52.9% 증가했습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장주인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8조 7천억 원 예상 웃도는 수치였는데 이런 호재도 우리 시장 좀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장 움직이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시장 전체 반등 네. 모멘텀 뭐 즉각적인 거라기보다는 일단 네. 오늘도 이제 시장 어려운 가운데 업종 전반에는 좀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좀 어렵게 지수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제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IT 업종은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시각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시장 대비 다른 업종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으로 싼 PER, 또 두 번째로는 향후 좀 견조한 EPS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1, 4분기 어닝 시즌을 겨냥했을 때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반도체 IT 업종의 시장에서의 비중을 고려를 했을 때에도 이러한 뭐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면 뭐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충분히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이 북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북한 리스크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은 좀 뭐 현실화된 부분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경우들 좀 다시 짚어보자면 뭐 그 대북 위험에 대한 주식시장의 결론은 뭐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과 같은 어떤 단발성인 악재로만 판단하자면 역시 그 악재가 노출되었던 시점이 그래서 지수가 좀 영향을 받았던 시점이 매수 시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일단 지정학적 이슈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에 좀 디스카운트에 충분히 반영된 재료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우려가 깊어지기 때문에 좀 복합 시나리오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두 가지의 경우가 이렇게 겹쳐서 일어났을 때 이때 경우의 수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어떤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핵실험과 같은 어떤 이슈들이 이렇게 함께 발생을 한다면 10%대를 넘나드는 주가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뭐 최근 코스피가 뭐 어제까지 한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4% 이상 오늘 이제 더 거의 6%까지도 총 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주가 조정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뭐 앞으로도 뭐 조정폭이 한 5%에서 10% 선까지도 최악의 경우에 더 뭐 영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장중 저점은 1916포인트, 뭐 박스권 하단을 깨기도 했는데요. 악재가 계속 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코스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1, 4분기와 비교한다면 이제 2, 4분기에는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면 이제 앞으로 이로 인해 이제 한국 증시가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겠느냐 하는 우려까지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 가지 포인트에서 좀 앞으로 저점 확인 후 어떤 나이키 형태의 주가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지표 같은 경우 우려보다는 여전히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작년에 시행했던 양적 완화 그 효과가 좀 실물 경제 그리고 주가에도 반영되는 현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한국과 같이 이제 이머징 국가 경우 앞으로 수출 성수기 기대하고 있고 또 신정부 효과 역시 기대된다는 점에서 좀 2, 4분기는 좀 1, 4분기와는 대조적인 어떤 뭐 구체적인 좀 경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곧 있을 이제 어닝 시즌에서 경기와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되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리스크도 희석이 될 경우 빠른 속도의 주가 상승 시장 뭐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다음 주 시장 전략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여러 이벤트가 있는데 금통위도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미리 의견 들어볼게요. 뭐 좀 업종이나 종목 또 수익률 어떤 재고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네. 역시 뭐 이제 한두 달 안에 이제 저점 확인 후 이제 회복이 되는 상태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형주나 경기 민감주 그리고 오늘 어제 나타나고 있는 좀 낙폭 과대주에서도 역시 연간으로 봤을 때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포트에 담지 못했던 그런
좀 그동안은 비싸다고 생각했던 주식들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적과 신정부 수혜주 특히 주목해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고 있는 업종은 실적 부분에서는 IT나 좀 자동차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대형주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황과 오후장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우리 시장은 여러 악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도 깨고 있는데요. 하지만 간밤 글로벌 증시 양호한 모습이었죠.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일본 BOJ죠. BOJ가 시장보다 예상한 센카드가 좀 제시가 되면서 월 7조 엔 정도를 시장에 투입한다고 하죠. 7조 엔이면 우리나라 돈 84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외에는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해라든가 각권은 춘절로 쉬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항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일본의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조지 소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지 소로스가 한번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엔화 강세 베팅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일본이 지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국내장이 북한발 문제와 또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정책에서 서로 그 정부와 하느니 줄다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주고 있어서 국내장이 상승을 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미국이 하루 하락 만에 바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하락하는 모습이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4,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과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프로그램도 매도도 한 2,100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선물에서도 한 600개 정도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약간 압박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 보면은 개인들은 지금 음식료나 섬유, 종이목재 또는 통신업을 매도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사는 것은 이제 운송장비 1,700억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운송장비 2,000억이 지금 입지를 하고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오늘 소극적인 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시장에서 경기부양책을 진행하려는 모습이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책이 같이 가지 못할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그 실적을 8조 7천억 영업이익을 냈지만 일단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주들은 엔화 약세로 어제 오늘 연이어서 4%대 하락률을 보는 게 특징이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지금 NHN 같은 종목만 강보합 이제 나머지 종목은 거의 뭐 2%에서 3%는 거의 다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 전체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더 하락이 이어질까요? 다음 주 뭐 금토일 등 여러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짚어봐 주시죠. 우리나라가 너무 과하게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제는 반등 기조에 접어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1917포인트의 갭상승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를 메워주면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낙폭을 거의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접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추가 하락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선물에서 계속 매수로 대응하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 본다면 시장이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최근의 하락은 갭을 메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인포트 투자 전문의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27포인트 낙폭을 다소 좀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뭐 엔저 우려, 북한 리스크 악재가 참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분은 대응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예, 그래도 아무래도 뭐 지금 개별 악재가 국내에 예. 많이 대두되면서 디커플링이 좀 심화됐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8조 7천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뭐 52% 증가한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1분기가 이제 비중임을 좀 감안을 한다면 갤럭시 S4가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2분기, 3분기에는 정말 전망대로 영업이익 10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뭐 코스피 지수가 1.6%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뭐 1% 미만으로 미미하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2, 3분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관련 휴대폰 부품주들은 추가적으로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호실적 발표에도 지수가 이제 급락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환율 그리고 대북 리스크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뭐 3% 이상 급등하면서 93엔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97엔, 96엔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니케이 지수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뭐 3% 이상, 뭐 4%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반대로 뭐 아시아권, 뭐 홍콩이나 국내 증시는 1%에서 2%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현대기아차가 어젯밤 이제 대규모 190만 대 정도 리콜 사태로 인해서 악재가 중첩되면서 오늘도 뭐 4%대의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나돌고 있는 루머를 잠깐 확인해 보니까 네. 리콜 규모가 190만 대가 아니라 300만 대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런 루머까지 나돌면서 아무래도 현대기아차 자동차 업종이 또 한 번 급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악화가 됐습니다. 금통위 뭐 발표 금리 인하나 한국 정부의 뭐 일본 구로다 총재 뭐 가미가제식 뭐 양적 완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응한 대비책을 내놓지 않는 한 자동차 주로의 접근은 좀 단기적으로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대북 리스크인데 어제도 이제 북한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저기 코스닥 지수가 이제 3% 이상 급락했다가 오후장에 만회를 했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닥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외국인의 포지션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대북 리스크가 이제 시장에 퍼지면서 외국인의 투매에 의한 3% 이상 급락을 보이기도 했는데 만회했지만 오늘 또다시 대북 리스크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주말 동안에 북한의 행보를 알 수 없다 이런 우려감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반영되면서 1% 이상 하락하다 지금 다시 장 5가 되면서 반발 매수로 0.8% 정도 코스닥 지수가 하락 중인데 네. 아무래도 주말 동안에 만약에 대북 리스크가 또 한 번 나오지 않는다면 어제 오늘 코스닥 지수의 하락 갭은 다음 주에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코스닥 지수는 주말 동안에 북한의 행보를 지켜보고 다음 주에 상승과 아니면은 주말 동안에 정말 악재가 또 한 번 나온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추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중소형주 개별장이 국내 지수가 계속 중소형주 개별장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주말을 지켜보신 다음에 매매에 동참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김동섭 이사님은 지금의 하락이 좀 갭 메우는 과정이다. 반등이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또 다른 전문가님은 경기 민감주 비중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정동 전문가님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상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를 살펴본다면 네. 경기 민감주는 좀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지만 국내 증시는 워낙 미국의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대비 디커플링이 너무 심화되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접근한다고 해도 큰 손실보다는 조금이나마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내수주로 준비하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경기 민감주도 개별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기업은 이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LCD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이게 전자사업부, 화학사업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싱글라스 사업부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실적 모멘텀이 있는 게 싱글라스 사업부입니다. 싱글라스라고 하면은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 기기 등의 패널을 얇게 깎는 기술을 말하는데 싱글라스 사업부가 지금 가동률이 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스마트 기기 출하량을 스마트폰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3.5억, 3억 5천만 대, 그리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증가한 3,500만 대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부터 지금 싱글라스 사업부가 풀로 가동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1분기 영업이익이 현재 파악한 거로서 60억에서 7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캠트로닉스는 전통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작년 1분기에도 매출액 480억에 영업이익 20억밖에 하지 못했는데 올해 1분기는 벌써 거의 사상 최대 실적에 근접한 전년 호황기인 2, 3분기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호황기인 2, 3분기를 대비한다면 지금 캠트로닉스의 주가는 좀 저평가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캐파 증설인데 캠트로닉스는 이제 자본금의 50%에 해당하는 300억 원을 투자해서 싱글라스 캐파를 증설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이제 캐파 증설로 인해서 연간 캐파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캠트로닉스의 주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역시 실적 증가입니다. 2013년도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IFRS 기준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3,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3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29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 6.3배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싱글라스 사업부가 이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집니다.
사업부의 이제 95% 거의 100%에 가까운 싱글라스 사업부를 갖고 있는 최근에 상장한 G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GD의 캐파가 싱글라스 캐파가 연 1,3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캠트로닉스는 연 1,200억 원 규모를 갖고 있는데도 GD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한 70% 정도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캠트로닉스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캠트로닉스는 이제 사업부가 싱글라스 외에도 뭐 전자, 화학 사업부 두 가지를 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GD보다 싸게 거래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현재 지금 캠트로닉스 차트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천천히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적으로 차트상으로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캠트로닉스의 올해 성장 그리고 실적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가에서 접근해도 좀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22,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가에 사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캠트로닉스의 매수가를 22,000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대북 리스크 때문에 조금 하향해서 잡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북 리스크를 감안한 22,000원에서 매수한다면 무방하실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9,000원으로 하고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 캠트로닉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정동우 전문가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살펴보죠. 네, 현재 포트에 7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 비중은 60%이고요. 자화전자가 10%, 나머지 RF텍과 성도 ENG, HB테크놀로지, 파워로직스, 트레이스, 코렌이 모두 5%씩 실려 있습니다. 수익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있는 전 종목이 플러스권입니다. 게다가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데요. 성도 ENG와 파워로직스가 40% 이상, RF텍과 자화전자가 36%, 트레이스도 7.9% 수익권입니다. 네, 이어서 코렌도 12%, HB테크놀로지도 3% 이상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목표가 상향된 종목부터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 수익률도 1위고요. 지금까지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파워로직스 1차 목표가를 상향한 가운데 다시 2차 목표가를 상향 중에 있는데 최근에 자화전자나 이런 카메라 모듈이나 카메라 렌즈 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파워로직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도 아무래도 CM 카메라 모듈단에서 삼성전자 모멘텀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모멘텀을 감안해보고 실적을 감안해볼 때 파워로직스는 한 단계 더 주가가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6,800원으로 2차 목표가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워로직스 1차 목표가가 6,000원이었는데 6,000원도 돌파했죠. 2차 목표가 6,800원까지라고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화전자네요. 자화전자도 AS 부탁드릴게요. 자화전자는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각광을 받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얼마 전에 이렇게 악재가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자화전자는 정말 3만 원이 돼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를 26,0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단기간에 이제 급등하면서 지금 27,2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잡지 않겠지만 네. 3차, 거의 4차에 가까운 목표가 상향인데 자화전자는 29,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하고 지금 비중이 10%인데 절반 5% 정도는 지금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5%만 29,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화전자 보유하신 분들 좀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도 AS 받아보겠습니다. RF텍 이 종목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36% 수익권인데 이 종목은 계속 보유해봐도 될까요? 이 RF텍은 지금 네.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차트상으로도 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자화전자는 RF텍 같은 경우는 현재 네. 가격에서 지금 접근해도 전혀 무방하다. 오히려 포트 비중을 더 늘리고 싶은 가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포트로는 아무래도 지금 현금 비중이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RF텍에 대해서 매수를 하지 않겠지만 현재 가격은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선 충전기 기대감이 일고 그리고 이제 RF텍의 2, 3분기 실적이 가시화된다면 정말 RF텍은 25,000원까지 상승해도 정말 누가 뭐라 할 주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RF텍은 3분기까지 좀 가져가 보는 전략을 취해보면서 기존까지 2만 원 이상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RF텍도 계속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낮은 종목이죠. 3.6% 수익권에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오늘 좀 차트를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윗꼬리가 안 달린 종목이 뭐 거의 없다 그쵸. 이렇게 판단을 할 수 네. 있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강하게 4% 이상 상승을 하다가 대북 리스크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흔들리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2%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제 공시가 75억, 뭐 전년 뭐 전체 매출 대비 20% 이상 가는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에서 이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어제도 대북 리스크가 터지면서 공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사인 오보텍이 퇴출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는 OLED 투자를 전년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는 추가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적에서 당기 순이익 부분에서 손실 처리를 대규모 감행했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의 올해 실적은 전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는 기존에 이제 편입가에 하신 분들은 안전하게 1,9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트레이스. 이 종목 지난주에 비해서 좀 수익률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추세도 5일선 아래로 내려간 상태이고 이 종목은 괜찮을까요? 트레이스도 올해 예. 실적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4,000원 이하는 정말 싸게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아닌 LG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다시 뭐 61선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은 그때서는 조금이나마 수익을 나머지 챙기고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레이스까지 AS를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정동훈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은 55%로 줄었습니다. 캠트론이선 새롭게 추가됐죠. 10%이고요. 자화전자와 HB 테크놀로지, 콜앤 파워로직스, 트레이스, 성도 ENG, RF텍이 5%씩 담겨 있습니다. 네, 현재 파워로직스와 그리고 자화전자 목표가 상향 조정됐고 나머지 종목도 그대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캠트로닉스, 매수가는 22,000원,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 12,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장 참 힘들지만 그래도 주말은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